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홍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현입니다. 자, 2016년 1월의 4주차 경마 1월 23일 토요 경마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정을 2주 앞두고 있고요. 뭐 특별한 뉴스는 없고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 토요일 바로 이제 기승 정지죠.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매니피가 2015년 또 리딩 사이어에 됐습니다. 그죠? 워낙 2세마, 많이 3세마 부문 전부 1등을 차지했다. 네. 4년 연속이에요. 4년 연속. 그만큼 좋은 암말들이 매니피하고만 결합을 하니까 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작년 그러니까 매니피 그 이제 1등을 했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액턴파크예요. 네. 그냥 그렇게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마리로. 매니피 자마 중에서 역시 총 76억을 벌어들였어요. 자마들이 매니머니, 영천에이스, 뭐 파워블레이드, 뭐 킨즈블레이드 이런 말들이네요. 네. 그래요. 그 중에 영천에이스가 이제 최우수 3세 마필에 또 선정이 됐었죠. 그렇죠. 하여튼 뭐 매니피 자마들 올해도 2016년도에도 뭐 잘 될 것 같고요. 뭐 혈통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관심을 가져볼 사항이고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큰 관심이 없고요. 뭐 매니피든 맥턴파크든 나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가 1등, 2등 들어오느냐 매 경주가 관심이 있을 겁니다. 문세영 기수가 없다는 건 역시 토요경마 상당히 혼전도가 높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죠? 출전마도 굉장히 많고. 근데 지난주에 이제 문세영 기수하고 페로비치 기수가 별로 이렇게 성적표가 그닥 또 신통하지 않다 보니까 그럴 땐 또 배당이 항상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페로비치 기수가 완벽한 능력만 타는 것도 아니고 문세영 기수도 없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전체적으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호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정말 취입을 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야, 문세영이가 역시 왜 최고 기수로 불리는지를 지난주 마지막 경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야, 잘 타는구나. 역시 문세영. 마음 먹고 타면. 대단합니다. 네. 자, 여하튼 뭐 이번 주 잘해야죠. 출전 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번 그렇죠. 주요. 네. 혼전이죠? 네, 혼전도도 좀 있고요. 출전 두수도 뭐 14마리가 뭐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와번잡는데도 조금 오래 걸렸는데 기본적으로 최저 배당을 인정하는 부분이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복병마 위주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래요. 승부처 예고를 먼저 드리자면 전반부 3경주 4경주를 일단은 때리고 갑니다. 그리고 6경주를 승부로 잡았고요. 후반부로 가서 9, 10, 11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3, 4경주 그리고 중반부 6, 후반부 9, 10, 11 이렇게 승부처 예고하면서 지금부터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12마필이 나와 있고 뭐 시네마들이 몇 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검증 안 된 말들과 검증된 말 한 마리 정도인데요. 검증된 말은 외곽에는 9번마 김호아 런치죠. 이상혁 기수가 두 번의 기승을 했고 첫 번째 기승에서는 마지막 끝걸음이 좀 아쉬웠다라면 지난 경주에서는 뭐 조국의 등불이 잘 뛰긴 했습니다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능력을 보여줬는데 뭐 이상혁 기수가 요 근래 들어 조금 기승술에 대한 믿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또 역으로 되는 말, 됐던 말, 자기가 타봤던 말 갖고는 그렇게 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 선행권 자체도 강하지 않고 이미 따라가면서 능력도 검증받았고 거리 1000m긴 하지만 충분히 외치게 해서 자기 밥벌이는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조개 등불이 이번 주 또 출전합니다. 네, 그렇죠. 가시죠. 네, 5번마 동력빛입니다. 이 37조 박흥진 마방에서 이 3세 마필 레이스 편성을 좀 잘 만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상대마들이 다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 데뷔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라스트 걸음이 있는 마필, 그리고 이제 앞선 장악이 충분히 있는 마필, 그리고 직전 대비에 비해서 또 거리까지 줄여서 나오는 그러한 마필로서 5번 맛 동력빛을 추천드립니다. 9번, 5번, 5번, 9번 일단 두 마리 말씀을 드렸고요. 1번 게이트 2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이 야오 챔피언이 이제 게이트 2점 바탕으로 초반에 선두권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말인데 데뷔전에서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주행검사 때 앞에 뛰었던 말이죠. 그렇죠. 자, 발주가 문제인데요. 일단 야오 챔피언 이번 경기 1번 게이트라면 역시 무시할 수 없고 또 50조 마방에 이현종 카드, 이현종 기수가 상당히 열심히 최근 타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야오 챔피언까지 역시 배팅권 안고 갈 필요가 있겠고 외곽에 있는 말 중에서 10마 12 윙플라이도 이제 10마네요. 일단 주행 검사 때 약간 주춤하고 나가서 이제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은 보였는데 새벽 조기 때 모습 때는 조금 잘 따라가긴 했는데 이제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하정훈 기수가 뭐 이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안쪽에 인투 더 와일드 그리고 외곽에 윙플라이가 10마인데 10마들 한번 지켜보겠고 일단 1번 야후 챔피언 5번 동력빛 9번 기모아 런치 3마리를 관심권 마필로 짚어야겠고 자 이건 정리합니다. 자 이번 이경주입니다. 1206등급 레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방송 때도 언급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마로 말씀드리는 마필들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다면 아마 뭐 좋은 배당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방송 추천 마필들이 잘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하여튼 뭐 저희가 이제 1경주부터 마지막까지 추천드리는 마필들 한 번 더 체크를 잘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도 역시 완벽한 충만은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신의 말들 비싼 말도 좀 나오고 주행검사 괜찮았던 말도 나오고 이제 기존 말들도 나오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안정감을 주는 거는 기존 막 역시 5번 막 골드데이인데요. 일단은 뭐 나름대로 이 데뷔전부터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착순권입니다. 착순권이었던 성적이 문제가 게이트가 외곽이던가 아니면 다리가 안 좋아서 조교를 강하게 못하던가 체중이 급격하게 불든가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준철 기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한 가운데서 이준철 기수가 직접 주말부터 새벽 조교 훈련을 했고 근래 들어서 가장 이제 강한 조교다운 조교가 진행이 되면서 앞다리를 좀 강하게 못 짚었단 말인데 그런 훈련들이 다 진행이 됐고 데뷔 당시 때 상당히 작았던 마체도 이제 체중이 불면서 조교까지 했고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신의 말들 몇 마리가 있습니다만은 따라가면서 보여줬던 그 경쟁력 요번에는 5번 막 골드데이가 많이 좋아졌다. 이게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7월달에 한승연이가 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그 뒤에 8월, 10월, 11월, 12월 지금 4번의 경주에서 아직 입상이 없는데 자 이번에 이준철 기수 한 장. 지난주에 이준철이가 쉬었죠. 네 지금 부상 때문에 좀 쉬었죠. 지난주는 이제 기승을 안 했고 문정윤이가 이제 타고 이제 지난주 상금벌이 했는데 자 이준철 기수 골드데이 한번 타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신의 마필입니다. 6번 장산시티라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발주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발주 주행검사 당시 어떤 모습을 보면 뭐 강하게 밀어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선 물고 가는 느낌도 상당히 좋았고 라스트 걸음도 뭐 거의 뭐 잡고 통과를 했을 정도로 기본적인 사이즈가 된다. 자 주행검사 당시에 이제 파워시티라는 마필. 자, 9마입니다. 자, 그런 마필들하고 착차이 없이 주행검사지만 요것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 4번 장산시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6번이죠? 6번 예, 장산시티요. 10만대 싹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이현종이가 이제 올라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거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저도 망아지 중에서 이제 4번 황금늑대란 마필입니다. 14조 이신영 마봉의 마필입니다. 이찬우 기수가 주행검사를 받고 빼로비치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는데요. 자 황금늑대 기본적으로 뭐 주행검사 때 일단은 뭐 초반에 이제 출발은 괜찮았는데 중반에 잡고 타면서 이제 가는 대로 탔고 중반에 끝걸음도 상당히 좋았고요. 자 이번에 빼로비치 기수가 직접 조기를 시행을 했습니다. 출전 조기를 좀 밀어가면서 준비를 한 만큼 자 4번 황금늑대 이번 경주 훈련시 걸음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는 10마 중에서는 4번 황금늑대를 관심권 마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3경주 그리고 4경주가 이제 승부인데 한번 부탁합니다. 3경주는 1200m입니다. 6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신병훈 위원 그리고 4경주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전반부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역시도 머리는 없고 엇비슷하게 현군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말들의 대결입니다. 포커스는 신병훈이가 이번 경주 승부처 잡고 온 건 기승술에 대한 모든 걸 버리고 순수하게 말의 컨디션과 변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승부고 그 중에 배팅 포인트는 바로 외측에 있는 9번마 밝은 내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황종우 기수가
부산에 있었던 기수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17조로 마방을 딱 이적을 하고 소속 기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도 타고 나름대로 성적표 3차까지도 몇 번 왔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임기원 기수나 나머지 특급 기수들에게 많이 뺏겼었다가 임기원 기수가 17조 말들을 타지 않으면서 기회를 하나 둘씩 받고 있는데 이 말 자체는 황종우 기수한테 미리 와서 황종우 기수가 지난주부터 본인이 2주 동안 만들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입상할 때 조규광도를 따따블로 올려가면서 이번에는 선행이든 선임이든 그냥 처음부터 몰아서 앞선에 버티기 위한 훈련을 했고 황종우 기수의 기승수를 번하는 것이 아니라 말 자체가 그만큼 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9번마 밝은 내일 당연히 기승기수 때문에 믿어 못 믿어 할 때 전 요거 놓고 오늘 전반부 A급 승부 들어갑니다. 황종우입니다. 황종우 부산에서 뭐 저희끼리 얘기하자면은 존재감이 없었죠 사실. 네, 그렇죠. 19조에서 간간히 뭐 기회를 한 번씩 줬는데 서울에 왔어요. 어느덧 보니까 서울에서 말을 탑니다. 그렇죠. 황종우가. 네. 그래 황종우 기수의 밝은 내일. 임기원이가 지난번에 잘 탄 마필입니다. 자, 한번 황종우 기수의 기승수를 한번 지켜보면서 신병훈이요 전반부 승부는 바로 9번마 황금내일 황종우 기수를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4경입니다. 1300 부산 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원정일이 준비한 경주입니다. 9번만 농본 승리를 원정일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기본적으로 좀 좋은 마필이에요. 자, 지난 경주에 발주 불량이 됐죠. 발주 불량이 되면서 잡고 후미권 따라가서 자, 레이스가 이제 끝났구나 라고 판단을 했는데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나스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가 1300m라는 거죠. 경주거리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자, 고만고만한 사이즈 8번마 클린업 휘슬이나 외곽이 11번마 프렌치킹 뭐 그리고 안쪽에 뭐 그리피스 정도가 관심권에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의 어떤 복귀적인 내용, 발주만 잘 나왔다면 거리가 조금 더 늘었다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마필 9번마 농본 승리. 이번 경주 승부 경주의 강한 충마로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3차기에 머물렀습니다. 유승환 기수가요. 코차이였는데 다시 한번 유승환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는 마필로서 아무래도 유승환 기수 뭐 직전 코차이로 상금발이 못했기 때문에 뭐 더없이 강공 기대가 되는 마필이 바로 되겠습니다. 농본 승리.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전반부 승부는 바로 9번만 농본 승리. 직전 3차기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다는 데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자, 5경기입니다. 1200 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지난번에 2세 육성마 특별경주 나왔던 두 마리가 기본적으로는 좀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한 마리가 1번마 시대영왕이고 외곽의 열셋 라온 루이스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인기마로 팔리는 걸 좀 이해를 못했던 말이 열셋 라온 루이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외곽에서 힘을 좀 쓸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었는데 역시나 힘을 좀 쓰고 마지막 끝걸음이 좀 아쉬웠죠. 요번에 편성을 보니까 박우른 기수의 안장에 조규광도 따따블 올리고, 원래 이 말은 조교를 세게 하는 말도 아닌데 요번엔 그냥 앞에 가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준비를 박우른 기수가 본인이 직접 하고 나옵니다. 서승훈 기수가 이제 부산 내려간 가운데서 7조 말들을 이제 다시금 올라서고 있는데 안쪽에 시대의 왕도 54.5, 라온 루이스도 55라면은 이번엔 1200 앞에 가면 잡아 돌린다. 열셋 라온 루이스를 배팅의 축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우른 기수입니다. 네. 우리 또 신병훈 의원이 지난주 박우른 기수를 강력한 노림수 충마로 놓고 또 118배를 또 때리지 않았습니까? 주력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때렸는데 저는 1-3차기에 머물렀어요. 네. 좀 신병훈 의원이 일단 신병훈 의원은 뭐 주력으로 제대로 꽂혔고 저는 아쉽게 1-3차기에 머물렀는데 하여튼 박우른 기수의 어떠한 그 뭐 승부의지라고 할까요? 뭐 저희끼리 소위 하는 얘기 갈 때 안 갈 때 그거를 또 잘 신병훈 의원이 잘 찾아내서 또 승부를 많이 거니까 라온 루이스 요것도 한번 잘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안쪽 1번마 시대의 여왕을 배팅권에서 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난 경주 상당히 빠른 편성이었죠. 레이스 상당히 빠르게 흘러가는 레이스 속에서 따라가는 힘도 좋았고요. 라스트 버티는 걸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 외곽에서 이제 열셋 라혼 루이스가 때리고 또 쏘고 따라가면 안쪽에서 1번마 시대의 여왕의 전개 자체가 꼬일 일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 안쪽 1번마 시대의 여왕도 배팅권에 충분히 가져가야 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번을 잡을 때 1번, 13번을 잡았습니다. 네, 지금 신병훈 의원이 13번, 원정일 의원이 1번을 말씀했기 때문에 네. 1, 13 일단 저도 이제 두 마리 동반 입성을 보고 있고 여기 이제 한 마리를 가져가면은 저는 이제 우리 원정일 의원은 전 솔직히 추천드릴 줄 알았어요 여기서. 근데 안 하네요 역시나. 바로 방춘식 기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델라고 드림인데요. 안 보십니까? 오드에도 안 잡았습니까 혹시? 3착 잡아놨어요. 아 그래요? 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델라고 드림이 지난 경주 방춘식 기수가 이제 때리고 왔습니다. 방춘식 기수가 이번에도 재기승하고 있고 방춘식 기수가 뭐 열심히 직접 자기가 조교를까지 시행을 하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델라고 드림 이게 강력한 상대 도전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13번, 1, 13 기본에 안쪽에 2번 델라고 드림 역시 강력한 상대 도전마로 집합합니다. 자, 1월 23일 토요일 경마 6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6경주와 10경주로 승부처로 준비했는데 일단 제가 항상 이제 앞에 경주로 한 방, 뒤에 경주로 한 배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뒤집어서 앞에를 한 배 탑시다. 뒤에를 한 방 경주.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뭐 어떤 그 한 배 탑시다. 그 정도로 좀 어떤 노림수가 있어서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일단 노림수 마필에 있습니다. 당일날 안 팔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 없어요. 이거는 뭐 최근 뛰었던 거를 놓고 뭐 조교로 잡아낸다? 모르겠어요. 저는 뛰었던 거로 놓고 보면은 잡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 말씀드린 대로 액면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럼 넌 왜 하냐 신하야. 저는 최근에 제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추천을 드리면서 어떻게 타야 되는지 이 말은 정확하게 이 말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배팅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대가리에 붙여서 기본 배당이 50배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인기 3위, 인기 4위 이런 말에 붙여서는 뭐 100배, 200배가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막건을 계속 끊임없이 샀어요. 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적금이다. 그래, 내가 적금 드는 거다. 내 무조건 내 찾아온다. 크게 찾아온다라고 했는데 자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걸렸으면 때려야 됩니다. 걸렸으면 욕심을 낼게요. 몇 배가 나오던 간에 어떠한 마필가 오던 간에 하여튼 배당은 무조건 기본 50배 스타트입니다. 최하 배당 50배 스타트고요. 뭐 100배, 200배 몇 배가 나올지 저는 몰라요. 왜? 어떠한 마필가 손잡고 올지 모르기 때문인데 일단은 압축은 해드릴 겁니다. 그 안에서 한번 잘 조합을 해가지고 제가 때려 드릴 테니까 요 6경주는 뭐 현장 예상에서 제가 오픈을 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아마 조합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인기도를 뭐 볼 수가 없는데 뭐 인기도에 밀려 있습니다. 무조건 밀려 있어야 돼요. 이게 팔리면 절대 안 돼요. 팔리면 반칙이에요. 팔리면 없습니다. 팔리면 승부가 없어야 안 팔려야 승부를 합니다. 그 정도로 가꾸시가 제대로 된 말이니까요. 6경주 시원하게 한구라 들어갑니다. 7경주로 갑니다. 1300 국산 5등급이고요. 제가 오늘 6경주, 10경주가 승부인데 일찌감치 6경주를 방송 한 배 탑시다. 뭐 한방 경주지만 이제 요거를 이제 방송 승부로 가고요. 10경주를 이따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는 1300 국산 5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승출에 따른 문제는 역시 좀 있겠습니다만 이번 경주 편성해 오기는 바로 안쪽에 있는 1번마 달항아리입니다. 그 지난 경주 때 깨졌던 이유는 역시나 57이라는 부담 중량과 빠른 앞선의 페이스를 1200에서 따라가다가 그냥 조성원 기수가 끝났던 경주고 그전 경주를 본다면 역시 문세영 기수가 따라가면서도 마지막 끝걸음에 여력을 보였는데요. 조성원 기수가 최선을 다해서 깨졌기 때문에 49조 선택한 거는 감량입니다. 하정훈 기수고 이런 스타일로 해서 이제 통일대박을 49조가 때렸던 기억이 나는데 요번에 게이트까지 1번에 거리까지 1300이고 선두권 자체 나갈 말들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스 자체도 지난번 창세가 풀었던 경주하고는 다르다. 레이스 자체가 확연히 느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기승술은 부족해도 기본 사이즈 또 감량 뭐 새벽 조개 자체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일반마 달항아리의 역전 승부를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달항아리 요 앞전에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추천했었죠. 방송에서 말씀한 걸로 기억나는데 네네. 하정훈입니다. 4kg 마이너스 감량이 일단 눈에 띄고요. 가시죠. 네, 10번마 대천 포커스입니다. 지난 경주 이혁 기수가 승부의 의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개 자체를 너무나 못 풀었어요.
어찌되었건 앞선 욕심을 조금 부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늦발주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2차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외곽 5선으로 상당히 많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 걸음을 보여줬고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지만은 직전과 같은 실수는 없겠다라고 판단하는 마필 10번마 대천 포커스의 근성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천 포커스 최근에 이혁 기수와 굉장히 좋은 호흡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차게 머물렀는데 한 번 더 이혁이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다는 점 역시 직전에 어떤 아쉬움 또 입마업이 좋기 때문에 또 이혁 기수가 잘 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나머지 말 중에서 이제 가져간다면은 사실 뭐 지금 49주에서 두 마리가 나왔잖아요. 1번과 4번 하정훈, 박희천. 참 기수 보면은 깝깝합니다. 따까시의 2번 키마. 키마도 역시 강력한 입상권 도전마가 될 것 같고 8번 커리클 박태종이네요. 역시 뭐 어떤 그 기수의 어떤 이름만 놓고 본다면 박태종 기수의 또 커리클 박태종이라는 이름을 또 무시할 수 없네요. 그냥처리가 지난 경주 종만에 올라왔습니다만 3차게 머무른 마필인데 자 51점 하방에서 두 마리를 동반 출전시켰기 때문에 일단 뭐 커리클도 비록 3착으로 승군을 했습니다만 박태종을 태웠다. 여기에 부담 능력이 또 2kg가 내려왔다. 역시 그냥 버릴 수 있는 말은 또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면 이번 경주 자체가 그렇게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죠. 그렇죠. 선행마 자체가 딱 정해진 선행마가 지금 없기 때문에 레이스가 느릴 수밖에 없죠. 아마 복병권의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일단 복병으로 박태준 기수 직접 조교하고 올라가 있는 8번 커리클 요 마필 한두 저는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다랑아리, 8번 커리클, 10번 대천 포커스 이렇게 가고요. 자 8경주로 갑니다. 1400 국산 5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 경주도 이제 인기맛 접전이라서 딱 머리가 없는 경주고 머리를 좀 잘 잡아야 되는 경주가 될 텐데요. 이제 저는 연이어서 좀 아쉬웠던 말 7번마 청괴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는 아예 승부 의지가 없는 것처럼 말을 탔습니다. 추임말하곤 하지만 김동수 기수가 뒤에서 탄력을 딱 붙이면서 재고 탔고 지난번에는 페로비치 안장으로 뭔가 하려고 해봤는데 앞선 자체의 페이스에 좀 힘을 많이 쓰면서 무너졌었고 요번에 2주 만에 다시금 출전을 하는데 요번에 이제 김동수 기수가 준비를 하면서 2주 만에 출전인데 조교 강도는 상당히 강합니다. 주말부터 아주 강하게 그레이트 조와 병합 쪽을 해가면서 부족했던 순발력을 요번에는 좀 많이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선두권 자체가 강한 선행마가 역시나 없고 나머지 말들이 전부 다 뒤에서 뛰거나 뚝심으로 뛰는 스타일들의 말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괴가 그동안에 자리 싸움에 밀리거나 스피드가 부족해서 깨졌던 그 핸디캡을 보강하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7번마 청괴의 달라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만 꿈동네입니다. 앞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냥 선행 가는 마필이 뚜렷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자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그러나 중속이 조금 딸립니다. 자, 중속이 딸린다는 거는 마필이 알아서 힘한 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직전 경주 좋은 발주 이후에 중위권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음. 자, 이번 경주는 선행까지도 추라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걸음은 더더욱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1400m에 다시 한번 재도전. 안쪽에 2번마 꿈동네 추천드립니다. 꿈동네요. 조재로 기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 종반 이제 탄력으로서 우승을 했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조재로 기수가 재기승한 마필 꿈동네가 되겠고 자 청괴 그리고 꿈동네 7번과 2번 두 마리고요. 역시 조성곤이로 안전교체한 마필입니다. 10번마 잠룡이 그동안의 경주 야 이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잠룡이죠. 잠룡. 예, 잠룡. 잠룡. 발음 잘못하면 뭐가 되죠? 잠룡. 그렇구나. 발음 잘못하면 또 발음을 좀 세게 하면은 그러네요. 좀 이상해요. 이상하게. 예, 어감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그 잠룡이란 마필이 일단 최근의 경주 어떤 아쉬움 속에 지난번에 박병현 태워서 종반 후미권에서 출입을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자 이번에 조성곤이 완벽하게 적응을 했습니다. 조성곤이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10번마 잠룡 이 마필 한번 지켜봅니다. 자 90, 11 경주가 이제 승부인데 일단 9경주 원정일위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10경주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9경주 승부 시원하게 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1월 23일 자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고요. 자 10마리 혼전 구도입니다. 자 능력을 보이다가 지난 경주 좀 아쉬움을 보였던 오바마 에이스 더블 56kg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버릴 수 없는 마필이고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사이즈는 있는 마필 1400m에서 자기가 보일 수 있는 걸음은 다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능력 이상에 있는 마필 5번 에이스 더블은 자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인데, 자 5번 에이스 더블로 때립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에 확실하게 충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 충마에 대한 믿음, 7번만 보자르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실한 그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직전 경주에 어떻게 탔는지, 어떤 승부를 했는지, 어떤 기수가 탔는지만 알면 이번 경주 여러분들도 축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겁니다. 조교요. 자신을 합니다. 저는 자신을 해요. 어찌되었건 이번 경주가 1400m라는 거, 그리고 1400m에서 가장 좋은 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을 놓고 때립니다. 자 5번마 에이스 더블로 때리겠다고 자 약속을 드리겠고요. 7번마 자 보자르, 뭐 인기는 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가져가죠. 뭐 원정일이가 노리는 마필 자체가 인기권에 밀려있다라고 하니까 7번마 보자르를 굳이 잘라내지 않아도 확실하게 중배당 이상이었던 막권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 4경주입니다. 전반부 4경주와 후반부 9경주, 4경주, 9경주 원정일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성적으로, 좋은 막권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700 부산 4등급입니다. 자, 11경주가 이제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 10경주, 제가 이제 준비한 승부죠. 제가 이제 6경주 10경주인데, 원래 이제 그동안에 항상 앞에 거를 풀어드리고 뒤에 거를 제가 이제 방송 승부로 갔는데, 오늘은 6경주에 먼저 이제 승부를 한번 들어갑니다. 10경주 실전마가 8두입니다. 놓고 때릴 충마가 나와 있고요. 저는 이번 클리너킹 뭐 대가리 봅니다.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매니뮤직과 이제 다시 만났는데, 일단 뭐 게이트 안쪽입니다. 물론 이제 매니뮤직이 직전보다 0.5가 가벼워졌고 클리너킹은 1.5가 증가가 됐습니다만, 뭐 직전 경주 발걸음 봤을 때는 뭐 다시 한번 이긴 놈이 또 이기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신화는 이번 클리너킹 이마피를 뭐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서 뭐 딱 두 방으로만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뭐 때리고 받치는 막건이면 끝날 것 같고요. 뭐 어느 쪽으로 걸릴지 이제 그것만 현장에서 한 번 더 지켜보고 싶은 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2가 어차피 당일날 강축이고 26 막간의 깜빡이거든요. 26이 2배? 2배도 안 나오죠? 2배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어떻게 다른 게 좀 조금 또 올라가면 팔려주면 그러니까 깜빡이로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깜빡이로 들어올 수 있는데, 깜빡이가 만약에 부러질 때 그 막건까지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큰 배당 노릴 경주 아니고 일단 뭐 이번 클리너킹 요마필 세게 보기 때문에 요걸 놓고 두 방의 막건으로 압축을 한번 해서 공략할 생각입니다. 11경주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고요. 11경주 시원하게 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월 23일 토요경마, 오늘의 후반부 메인 승부처 11경주입니다. 1800마다 2등급이고요 10마리가 출전하는 2등급 능력마들의 대결입니다. 자, 오늘 승부처를 전반부에는 3경주, 후반부에 11경주, 또 제주 메인은 1군의 제주 5경주, 이렇게 3개를 미리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고배당 승부가 있었고 그게 적중이 됐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시는 분들이 고배당을 좀 기다리고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118벨 주력으로 맞췄는데 그건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 코차 목차 싸움으로 들어온 경주는 제가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경주에 운도 따른 겁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쨌건 그 정도인진 몰라도 한 박자 빠르게 노리고 들어가는 A급입니다. 보통 신병훈 2군 무대는 인기마 접전 속에서 조금 덜 보여준 말을 놓고 들어가는데, 이번 경주는 그 중에서 역시 안 보여준 말을 놓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인기마들은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계속 인정을 했던 스마트 타임이 나오고 커맨더코가 나오고요, 골드홀릭이 나옵니다. 제가 때렸던 말들이고 잡았던 말들이기 때문에 요놈들에 붙여서 때리고 또 요놈들을 엎어치면 당연히 쌍은 99가 나올 겁니다. 너무 자신 있어서 들어가는 메인이 아니라 이 타이밍에 먹어야만 그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신병훈이가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달라졌고 좋아졌는데 그걸 굳이 검증 다 받은 다음에 인기마로 먹어봐야 뭐가 남겠습니까? 작은 거 들어가서 크게 먹고 나오자. 자, 승부투 자체에서는 압축된 경주 속에서 한 방 시원하게 때리는 경주도 있고요. 배팅 액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큰 걸 한번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있는데 이번엔 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번 11경주 2군 무대 중고배당 승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신병훈이 쪼고 있는 놈, 달라진 놈, 이번에 노리는 놈이 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가족분들 생각과 맞다 생각이 되신다면 이번 11경주에 함께 하셔서 그 본예상 내용 그대로 담고 현장까지 짭짤한 배당의 노림수 그 결정타를 한 번 더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오늘의 한 놈만 팬다 가족분들께 좋은 선물이 되길 기대하면서 저는 11경주 본예상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1200m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문세영은 역시 최고다. 문세영은 넘버원이구나 느꼈는데 그래요. 이번 주 문세영이가 이제 토요일은 말을 안 탑니다. 그렇죠. 일요일날 말을 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마지막 경주도 1200 단거리로 구성이 되면서 14마리가 나왔고 또 승군마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빡빡합니다. 외곽에 또 기존 세자에서 잘 뛰었던 13, 14가 또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두 마리가 어떻게 뛰느냐 잠재력들은 뭐 상당한 말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저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관심을 두고 싶은 게 안쪽에는 1번 막 광복 70인데요. 지난 경주 대산 경주에 나와서 1400거리의 승군전 55 선행을 나설 수 없는 경주 속에서 전 구간 외곽을 돌다가 무너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선행을 가기는 역시나 어렵습니다. 선행마 자체도 많고 특히나 와우캣 같은 말들이 있는데 역으로 보면 선행마들이 힘싸움을 좀 할 수밖에 없고 승군마들도 외곽을 돌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박태종 한장의 거리 내리고 빠른 페이스 적응해봤고 핸디캡 2km 감량이 있고 안쪽에서 가장 편안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또 선입전결에 타봤던 1번 막 광복 70이 이번에는 지난 경기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번에 나름대로 일부러 병합쪽을 하면서 따라가는 훈련을 계속 예측해서 시행을 했고 기대는 맛을 잡아냈기 때문에 선두권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페이스를 적응하고 거리 내려온 1번 막 광복 70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선행을 안 가도 뛴다라는 확신이 있는 마필이에요. 14 장산 블레이드입니다. 뭐 데뷔전 당시에 역시 게이트 밀려 있었고요. 상대마들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문세영 기수가 선입권에서 가볍게 밀면서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펼쳤고 자, 이번 경주 선행마들이 정말 몇 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절반 이상의 마필들이 선행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조성원 기수가 이번 경주 선행을 밀고 나간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외곽에서 선두권에서 편안하게 전개를 하면서 라스트 끝걸음을 살려줄 수 있는 전개를 해준다라면 14 장산 블라이드가 게이트는 밀려 있습니다만 지난 경주, 지난 1호 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듯이 라스트 걸음만 살려준다면 가능성이 있다. 14 장산 블레이드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잘 뛰어도 너무 잘 뛰었습니다. 그렇죠? 59초 7. 게이트가 외곽인데 한번 보겠고요. 13번 신조대업. 사실 제가 이상혁이를 추천을 잘 안 드립니다. 워낙에 장난질을 많이 해서 일단 뭐 장난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대가 좀 안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의 경주. 또 인기 많고 부러진 경주도 많이 있었고 이천우 기수가 타고 지난번에 우승을 할 때 걸음 여유가 있었고 말씀한 것처럼 선두권 나가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상형이가 외곽에서 뭐 잘만 참고 한 발을 뽑아낸다면은 저는 신조대업도 충분히 여기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신조대업을 일단 관심권 맡기려 마지막 경기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가 상당히 치열할 듯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 경주까지 여하튼 뭐 잘 해야죠. 잘 하고 한번 1호 경마를 또 준비해야 되니까 토요 경마 준비한 승부 전반부 3, 4, 중반부 6, 후반부 90, 11 이렇게 승부처가 있는데 여하튼 뭐 저희가 준비한 승부 현장에서 또 좋은 어떤 그 막권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1호 방송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